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6일 월요일 오후 4시 56분입니다. 미국장은 급반등했는데 유럽과 아시아의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이런 일은 사실 딱히 이상한 건 아니고요. 이 주식시장을 전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다 보시면 종종 자주 발견되는 그런 움직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미국장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아시아가 좋고 유럽이 좋으란 법이 없다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미국이 안 좋다라고 해서 반드시 유럽과 아시아가 안 좋냐? 그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라 말씀드렸죠. 이게 통상적으로 이 각 나라별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장이 마감하고 나서 이제 한국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아시아장이 시작할 때쯤에 어떻게 미국장의 호재가 반영이 되냐?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럼 그죠? 우리가 봐야 될 것보다 갭이 얼마나 떠서 어디에 저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 갭이 조금밖에 안 떴으면 장중에도 올릴 수 있는 거고 갭이 너무 많이 떠버렸으면 오히려 장중에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미국장의 상승이 반드시 아시아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반대의 경우도 그죠? 미국이 하락했으면 아시아는 이 시차 때문에 미국과 같이 열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 마감하고 아시아가 열리는 거니까 개파락 출발한다고요. 개파락 출발하면 저점 매수세 이러면서 저가 매수세 이러면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적당히 하락을 했으면 오히려 원웨이 하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개파락 출발하겠구나 혹은 갭상승 출발하겠구나 요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엔 이제 그 시장 자체의 지지와 저항 자리를 찾아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이 좀 전반적으로 다 그런 모습들이 좀 그런 현상들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갭상승 출발해갖고 미국장이 3% 올랐다 이러면서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이 오히려 그 갭상승을 기회로 사람들이 일단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갭상승은 그죠? 이런 식의 큰 폭의 갭상승은 오히려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오늘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반등이 좀 지지부진하다 이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겠고 반등이 일시정지 됐다 한국장의 경우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완전히 다 멈추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움직이면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장을 잠깐 보면은 일단은 갭상승 출발해서 장대음봉으로 밀렸죠. 그러니까 반등이 지금 주춤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야 이제부터는 하락이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가던 방향을 바꾸는 데는 보통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2거래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 내일도 음봉이 나오거나 내일도 하락 마감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일도 어느 정도 좀 저항이 누적되는 모습이 보이면 그럼 이제 거기서 내일 확인하고 이제 뭔가 숏 포지션을 한 숟가락 얹을 수 있는 그런 걸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냥 뭐 쭉 빠져버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고요. 통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까지 확인을 해보자. 이 대부분 아시아 증시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갭상승 출발해서 밀리고 뭐 중국은 아예 뭐 하락 마감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다들 이제 하루 반등이 멈춘 거니까 한 이틀 정도 내일까지 확인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은 일단 그래서 저는 내일까지 좀 기다려 보려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한국장에서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잘 보고 계시던데요. 이 보시면 개인들 풋옵션 수급이 상당히 좀 독특하게 찍혔습니다. 이 보시면 풋옵션 수급이 248억, 개인 순매수가 248억이 찍혔는데요. 이거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숫자긴 해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가 제가 오늘은 큰 의미를 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옵션 수급 요거 하나만 가지고 야 이제 시장이 큰일 났다 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게 옵션 수급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좀 보조지표로서 다른 어떤 신호들과 이게 중첩이 돼서 저런 모습이 나타나면 야 이제 그러면 이제 저거는 우리가 좀 무겁게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 다른 거는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다른 신호들과 중첩된다고 했는데 그 다른 신호들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주식시장 이 선물지수의 어떤 극심한 변동성
막 폭락을 하거나 막 폭등을 하거나 막 변동성이 확대가 돼 있을 때, 그런 때 옵션 수급이 확 튀면은 야, 이거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날에 선물 거래량이 확 늘었어요. 뭐 예를 들어 선물 거래량이 요즘에 평상시에 얼마예요? 한 30만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선물 거래량이 막 40만, 50만에 가까이 육박하는데, 근데 거기 옵션 수급까지 저렇게 특이하게 나와버렸으면 야, 이건 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어떤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일단 그냥 오늘은 차분하게 어딘가에 저항이 있구나, 여기가 저항이에요 라고 일단 코스피가 하루 저항을 확인한 상황이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뭐 평이한 하루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요즘에 이게 올해 들어서 이런 수급이 많이 좀 보이긴 합니다. 가끔 가다가 나오긴 하는데요. 원래 예전에는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이런 변동성이 터지는 이런 자리에서나 저런 수급이 나오긴 했었는데, 올해 혹은 뭐 작년 후반쯤부터인가 해서 누군가 그 고래 같은 세력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저렇게 풋옵션에 매수를 하는 베팅을 개인 계좌로 하는 게 자주는 아닌데 가끔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지금까지 이런 수급이 나타나고 나서 시장이 빠지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어떤 그 몇 명 안 되는 이런 큰 고래들의 베팅이 나타나고 나서 그대로 시장은 계속 하락을 하긴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그 고래들의 베팅이 다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이런 거를 여기다 대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걸 무겁게, 야, 이제 개인들이 풋옵션을 저렇게 했으니까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저건 큰 신호야 라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옵션 수급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 참고로 이게 그 수량으로 보면은 또 이제 풋옵션이 또 그죠, 개수로 보면 또 마이너스로 찍히고 그럽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 비싼 거는 사고 싼 거를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근데 뭐 그다지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은 개인 포지션, 개인 창구에서 풋옵션들 비싼 거를 많이 매수를 잡았고 싼 거는 많이 팔았죠. 그래서 뭐 이 전체적인 개수로 보면 마이너스가 찍힐 수 있고,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비싼 걸 많이 샀으니까 액수는 플러스가 찍힐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찍히는 게 이게 과연 진짜 개인이겠냐고요. 이렇게 비싼 옵션을 어떤 개인이 사요? 보통 개인들은 저 밑에 있는 싸구려 옵션들 막 주워 담고 그런 게 개인들인데, 아무튼 이 언젠가부터 코스피에 이 큰 고래 같은 몇 명이 등장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저렇게 좀 이상한 수급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반 개인이 저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참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7,000원이 저항이란 이야기 해드렸죠. 67,000원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못 넘었어요. 그죠? 아마 또 한 번 더 테스트 할 겁니다. 제 생각엔 내일 한 번 정도 더 테스트 할 것 같아요. 내일도 못 넘어가면 뭐예요? 그럼 이제 야, 67,000원 또 못 넘네, 야, 이거 또 곡소리 나겠네 싶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물 같은 경우도 같은 관점에서, 그죠? 저항이 어디였다? 오늘 만들어 놓은 저항은 한 348이 이제 저항이구나, 내일도 348 못 올라가면 야, 큰일 날 수 있겠네 생각하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1200 싸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0 싸움, 1200 살짝 붕괴시켰고 얘도 어딘가에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일단 의식을 했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210 정도가 어떤 저항으로 인식이 되고 있네요.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요.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뭐 그림만 체크. 아이고 잘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면 끝. 그죠? 뭐 더 이상 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장중에는 중국발 경제지표가 몇 개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점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요거 알아놓고 가셔야 되겠어요. 일단 그 중국의 MLF 금리가 동결이 됐죠. 요거 하나, 요게 오전 10시인가 10시 반에 발표된 건데 요게 일단 동결이 됐다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의 의미는 미국은 긴축하고 있는데 중국은 따라서 긴축해야죠. 그죠? 근데 지금 긴축 못하고 지금 큰일 났다, 경제가 안 좋아갖고 유동성 공급하려고 그러고 있고 자꾸 완화적인 정책 펼려 하고 있는데 이게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은 금리 올려도 죽고 내려도 죽을 거예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요. 얘도 일종의 진퇴양난이 돼버렸는데 그렇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네, 하여튼 동결했죠, 그죠? 예,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 뭐 이런 건 금리 인상은 전통적으로는 주식시장의 호재였다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불경기 이런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통상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이 매우 논리적으로 잘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악재는 악재대로, 호재는 호재대로 그렇게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네, 아무튼 주식시장에 지금 호재가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죠. 네, 그런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중국 경제 지표들 요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뭐 쇼킹했던 것도 있고, 산업 생산 이런 건 쇼킹했고요. 그죠? 뭐 이것도 좀 쇼킹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소매 판매 이런 것도 쇼킹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표들이 안 좋았다. 뭐 대부분 이 어떤 지표들에 그 부합하지 못했거나 지표보다 낮거나 쇼킹하게 나왔다라는 거, 이게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뭐 중국이 금리를 못 올리는구나, 이래서 발발발 기는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것만 보고 우리가 이제 말 게 아니고,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제가 알기로 오늘 화요일 날 저녁에 미국에서도 발표가 되거든요. 미국 소매 판매 지표. 중국이 소매 판매 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으면 혹시 미국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일단 색안경을 우리가 좀 한번 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 미국도 이렇게 되면 분위기 좀 심각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쯤에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미국 GDP가 1분기 GDP가 지난번에 마이너스 나왔다고요. 사실 지금까지 시장은 그거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은근히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시장 분위기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물론 근데 주식시장은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죠? 주식시장의 반응은 매우 논리적으로 잘 가고 있긴 한데, 이 시장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야, GDP 1분기 정도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지 이러면서 뭐 어쩌다 한 번 나온 거야 라고 하면서 가볍게 넘어가더라고요, 그거를요.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뭐 미국 GDP도 안 좋게 나오고 이런 것들도 보니까, 야, 이거 이번에 미국 소매 판매 지표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냄새가 좀 안 좋아요, 그죠? 냄새가 좀 좋은 냄새가 풍기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서요. 이런 점들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어떤 경제 지표 발표가 요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내일, 그죠? 내일 있는 거, 내일 밤에 파월의장 연설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되겠다라는 거. 요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 봤죠. 한국 시장 봤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라? 잠깐만요. 요거는 잠깐 좀 보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좀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에 나온 기사이긴 해요. 제가 이때 말씀드렸었어야 되는데 이제 깜빡하고 넘어가서 지금이라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인터뷰가 있는데 여기서 좀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FOMC 회의에서는 거기서 뭐 계속 경제에 자신 있는 척 약간 좀, 그죠? 약간 좀 그런 척을 했잖아요. 경제 괜찮다. 우리는 잘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12일 날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입니다. 오늘은 16일이고 지난주 목요일인가쯤 될 거예요. 마켓플레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 연착륙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긴 해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발언인데, 이게 사실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혹은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뭐 전직 연준 의장들만 나와가지고 혹은 전직 재무장관들만 나와서 연착륙 안 된다, 이거 미국 경제 니네 큰일 났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현직 연준 관계자들은 자신 있는 척 하고 있었는데, 이 파월 의장이 12일을 날 나와가지고 연착륙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겠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거요. 파월 의장 생각이 좀 많이, 파월 의장이 좀 자신감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요 내용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싶어 갖고 나왔고요. 참 오늘 그 리플 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야기들 중에서 좀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이 사실
주식 매수와 관련된 관점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긴 하잖아요. 악재가 가득하고 뭐 주가 지수가 계속 우하향한 지 몇 개월 됐고 1년 가까이 됐고 한국은. 그러니까 주식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솔직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하락을 오래 하는 와중에도 잘 나가는 주식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고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면 돼요. 그걸로 해서 돈 벌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어떤 뭐 주식을 보는 실력이나 그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걸로 수익 내기는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하락장이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매수, 내가 이건 진짜 봤을 때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술적인 타이밍 혹은 뭐 상승 추세 이런 게 그 종목은 유지 중이다. 그럼 하시면 됩니다. 뭐 시장이 안 좋다고 개별적인 종목도 안 좋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물론 그 주식 시장이 완전 변동성이 커졌을 때, 그러니까 뭐 빅스가 뭐 60, 80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때는 절대 주식하면 안 되죠. 그럴 땐 개별 종목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2020년 3월 같이 이렇게 막 빅스가 막 난리부릇을 추고 있는데, 이때는 개별 종목도 하면 안 되죠. 근데 통상적으로 한 요 정도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들 지수의 눈치 안 보고 시장의 눈치 안 보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움직이긴 해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으시면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시장이 결국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익의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니까 하실 거면 평상시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건 한쪽만 보세요. 사람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뭘 두 가지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지수 숏배팅 해놓고도 막 주식을 막 사갖고 막 수익 내시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게 머릿속에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떤 한쪽만 보는 게 가장 속 시원하고 잘 되긴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긴 하실 거예요. 지금 아래쪽으로만 바라보고 있어도 변동성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 여기에다 더해서 지금 내 머릿속에다가 내 어떤 마인드에다가 자꾸자꾸 주식까지 막 추가를 하면서 부하를 많이 걸어버리면은 좀 실수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할 겁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부지런하다고 돈 버는 게 아니고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물론 부지런해야 돼요, 주식하면서도. 근데 그 매매를 부지런히 그 주식 매매를 부지런히 하라는 게 아니고, 뭐 분석이라든가 뭐 매일매일 뭐 시장 체크라든가 그런 거를 열심히 하는 거지. 이 어쨌든 그죠? 매매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기회를 노려서 그죠? 좀 잘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기왕이면 한쪽으로만 보시라. 그게 가장 그 마음속에 어떤 뭐 스트레스 이런 것도 좀 덜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요즘에 또 막 비트코인 난리 났잖아요, 그죠? 비트코인 뭐 루나인지 뭔지 해가지고 막 0을 갖다가 0에서 막 또 막 초대박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서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0원을 갖다가 다음날에 뭐 일어나니까 1원이 되고 2원이 되고 해가지고 수익률이 뭐 200%가 났다, 뭐 300%가 났다. 야, 이거 뭐 나는 해갖고 뭐 3배를 먹었다, 1시간 만에. 이런 이야기를 들리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하시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심하고, 잘 되면 좋은데 잘못되면 그죠? 완전 말아먹습니다. 저렇게 몇 배씩 수익이 난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그죠? 아무튼 그런 거에는 그 전혀 신경도 쓰지 마시고 아예 그냥 저런 뉴스를 보지를 마세요. 남이 돈 벌었다는 이야기, 뭐 남이 돈 벌어서 부럽다 이런 생각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 할 거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디젤 차는 디젤 연료만 넣어야죠, 그죠? LPG 차는 LPG 가스만 넣어야 되는 거고, 휘발유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지 가는 겁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는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찾으셔갖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는 이제 그런 고변동성을 즐기고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게 적합하다 하시면 그거 하시면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적합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시세에는 한계가 있다, 뭐 이거는 내 시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그런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옆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 그런 거를 안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어쨌든 그죠? 잘 모르겠으면 하여튼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심리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요까지 하고 그 미국장하고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달러 인덱스하고 참 금리 이야기 잠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안 그래도 그 오늘 또 안 그래도 리플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달러와 금리의 상승 기울기가 장난이 아니었긴 하다. 근데 혹시나 이 상승의 기울기가 조금 누그러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진짜 그런 가능성도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금리하고 달러가 조정 중이지 이게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그런 신호는 아예 없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계속 올라갈 거고, 예, 계속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 옛날하고 조금 좀 다른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기울기가 너무 빨리 올라가다가 이제 기울기를 좀 누그러뜨리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보면, 예, 그런 생각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도 그렇고요. 그죠? 금리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살짝 보시면 누그러지고 있죠. 그죠? 요렇게 올랐잖아요. 요렇게 올랐다가 기울기가 살짝 누그러지고 있죠. 이런 점들 좀 잘 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좀 누그러지면서 좀 이렇게 천천히 오르고 좀 느긋하게 올라 버리면은, 이렇게 되면 달러하고 금리가 정말 오랫동안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도 변곡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뭐 어떤 금융시장의 큰 변곡이다 뭐 이런 자리라는, 예, 그런 표현을 드리는데, 변곡이라는 게 꼭 올라가다가 꺾이는 것만이 변곡이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기울기를 세우면서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변곡이고요. 뭐 기울기를 낮추는 것도 변곡이고, 그죠? 아래쪽으로 꺾이는 것도 변곡입니다. 변곡이라는 건, 그죠? 대략적으로 어떤 사전적인 의미인지 아시죠?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긴 하니까. 근데 이게 잘 없긴 해요. 보통은 이제 어떤 뭐 상승 추세다 그러면 올라가다 이 변곡을 만날수록 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긴 해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이렇게 기울기가 가다가 이렇게 막 급등을 하다가 기울기가 이렇게 얕아지는 건 사실 잘 보기 어렵긴 한데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달러하고 금리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 잘 보자고요. 달러하고 금리가 어젯밤 같은 경우 하방경 직성을 좀 보이면서 슬슬 또 저점을 높이고, 달러 같은 경우는 또 조정도 거의 안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봤고요. 하여튼 여전히 이 어마어마하게 너무 속도가 빠르다, 급하다, 뭐 변곡에 대한 테스트 중이다, 방향성 어디로 갈지 고민 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아직도 사실 큰 방향성 이런 거는 약간 좀 마음속에 두 개의 싸움이 여전히 있어요. 너무 급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좀 쉬거나 조금은 내려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일부 있고, 기술적인 관점에선. 근데 어떤 기본적인 부분, 그죠? 어떤 경제 상황이나 파워르장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더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 고려한 거하고 어떤 파워르장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보면은, 그죠? 지금 그 두 가지가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충돌이 나고 있어서, 여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전 답변이 안 난,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황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 오늘 밤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주식시장, 오늘 일단 미국 주식시장, 얘가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아래쪽으로 가는 걸 멈춰야지 또 UVXY를 살 수 있는 거고요. 빅스가 아직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죠? 양봉도 나오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방향성은 분명히 틀어지긴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틀어진 상황에서 갭상승을 빵 하긴 했으니까, 일단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이제 막연히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어딘가를 넘어가야지 탄력적인 반등이 되는 거예요. S&P 아까 아침엔 현물지수만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선물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 4020 정도, S&P가 4020을 넘어가면 이제 위쪽으로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겠죠. 나스닥은 여기 어딘가, 그죠? 이날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5월 13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종가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이거 넘어가면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스닥은 위쪽에 조금 더 저항이 있긴 한데, 아니구나. 나스닥은 요 자리로 말씀드릴게요. 12,500짜리 드릴게요. 예. 요날 종가 잊으시고, 5월 13일 날 종가 잊으시고, 12,500이 나스닥에서는 좀 중요한 저항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드리고, 그 S&P는
5월 13일 날 종가 정도 말씀드릴게요. 4020 그죠? 이 자리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들 넘어가면 그래도 이게 좀 시장에 탄력적으로 반등하겠다는 의미고, 일단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지켜보자고요. 예, 지켜보자고요. 미국장이 오늘 아시아와 유럽은 어딘가에 고점이 있구나, 어디인가가 저항이구나라는 거 인식했는데, 예, 근데 미국도 오늘 밤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일단 지켜보자고요.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저기 참 금값 계속, 예, 금값이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어요. 이거 금값 계속 롱 잡고 계시면 좀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뭐 현물 그런 건 모르겠고, 하여튼 여기다가 어떤 약간 좀 투기적인 베팅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세요. 이거 요즘 달러가 강해가지고 금이 영 힘을 못 쓰고 있네요. 그런 점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유가는 계속 상승세입니다. 유가는 예, 짜불짜불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언젠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마 슈팅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기다려 보자고요.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